지난 2001년 아내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하고 연이어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전업주부 선언까지 했던 기복 씨. 한 방송에 소개됐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 쭉 글이 달아 올라왔는데 이제 네가 남자냐 나면 나 같으면 가서 죽는다. 그래서 뭐 밥 해줘서 아내가 맛있게 먹으니까 너는 좋냐. 뭐 그러면서 하여튼 좀 심한 말까지 쫙 달렸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 방송 출연한 것 자체도 사실 좀 후회스럽기까지 했었고 그거 보고 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됐었고요. 부부는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비난의 글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 씨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굳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힘없는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들이 애 난 뒤에 육아휴직을 강제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게 자유를 준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나 제도적인 분위기에선 못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를 한다는 건 그만큼 거기서 얻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봐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훨씬 더 넓게 보고 많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젊어서 어렸을 때 자기 아이를 돌보면서 제일 약한 존재잖아요.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사회 토대가 되는 일을 해본 사람이 이 사회를 어떤 지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을 때 정말 더 세심하고 많은 사람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전 8시 30분 아침상을 치우는 상원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아내는 방금 아침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막 17개월째 접어든 해담이 아빠 곁을 한시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요구르트를 만들어준 종균 같은 건데 이젠 아들 해담이에게 아빠가 만든 영양식을 줄 차례입니다. 아까 같이 이렇게 해담 그새를 못 참고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아빠는 싱크대 안에 끼어 꼼짝 못하는 해담이를 능숙하게 구출해냅니다. 이런 사고쯤이야 한두 번이 아닌 모양입니다. 너 머리 컸어. 요즘 상원 씨는 해담이의 먹성이 좋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정말 잘 안 받아 먹어서 며칠 그러다가 한 번은 국수를 해줬는데 그거를 막 좀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막 면발을 먹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유 진짜 막 찡하더라니까요. 니 코 누구 코야? 니 코 누구 코야? 아빠에게 남자로선 전혀 낯선 길을 걷게 한 해담이. 하지만 해담이에겐 아빠의 손길, 아빠의 마음이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원 씨는 서울에서, 아내는 이곳 진부령에서 각자 직장 생활을 하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2003년 해담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더 이상 헤어져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여러 번 고민 끝에 상원 씨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진부령이 해담이에게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고 대신 예쁜 아기를 직접 키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 잘 다니던 상원 씨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제가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려도 그 돈을 편히 쓰지. 며느리가 주는 돈은 내가 어려워서 못 쓰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처음에야 뭐 반대가 심하셨죠.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작년 말 1년의 육아휴직이 끝나고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당분간 육아 사직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해담이에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바지만 입고 가자. 내가 키우는 아기가 자라고 하루하루 변화하고 그런 아주 귀여운 천진한 모습들을 보면서 웃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내 삶에서 얼마나 뭐랄까
그러니까 다르게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주죠. 아기를 키우는. 그다음에 오늘은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부녀 회장님 댁에 김치를 가지러 가는 날입니다. 해담이 왔어? 해담이와 상원 씨는 동네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눈이 없어야지. 덕분에 이렇게 땅속 자연산 김치 냉장고에서 맛있게 익은 김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녀 회장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솔직하게? 아유 좋죠. 그럴 수만 있으면 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맘 놓고 일할 수도 있고 뭐 안전하고 애기 잘 봐주는 아빠 뭐 얼마나 좋아. 밭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는 걸 상원 씨도 압니다. 내가 가끔 이제 낮에 이렇게 기저귀를 빠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나 이렇게 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고무장갑 끼고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딱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눈길이 딱 느껴지죠. 한번 솔직히 얘기해서는 뭐라 할까 좀 안 된. 그렇지만은 그 부부간에 이제 그 직장 생활해서 키워주는 것도. 글쎄요, 뭐 그걸 뭐 어떻게 그 남의 가정사니까 뭐 그건 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그새 엄마가 퇴근을 했습니다. 상원 씨가 잠깐 동안 해담이와 헤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틈을 타 밀린 기저귀를 빠느라 목욕탕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살림과 육아에 쫓기다 보니 어느새 아내의 삶, 여자들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돌리는 이것도 할 때도 어깨로 해야지. 이제 손목을만 이렇게 하면 손목이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진짜 그 주부들이 손목, 허리, 그다음에 손에 피부, 손에 습진 같은 게 왜 생기는지 알겠어요. 해담이가 살아갈 세상에 쓰레기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1000 기저귀를 쓴다는 아빠. 기저귀 빠는 남자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지만 아직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신랑이 워낙 잘 이겨내요. 전 옆에서 신랑 탓만 하면 돼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자고 졸랐다면 시어머니한테 제가 맞춰 죽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면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그리고 함께 가는 걸로. 기저귀 숫자가 줄어드는 걸 세며 해담이가 크는 걸 느낀다는 아빠. 해담이가 처음 뒤집기를 하고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옆에서 지켜본 것도 엄마가 아닌 아빠였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행복은 세상이 정해놓은 남자들의 행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기를 키우는 그런 기쁨, 그 행복, 그거를 이제 못 느끼고 산다는 건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제가 보기엔. 자, 토끼야. 철호 씨가 딸 시윤이와 함께 보낸 시간도 어느덧 7개월. 휴직했던 아내가 직장에 복귀하자 철호 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쉬고 스스로 육아휴직을 단행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키우겠다. 저희 아기는 저희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요. 모성이 더 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나들이 같은 데 가서 나가서 얘기해 보면 엄마들도 몰라요. 예, 처음 난 거잖아요. 뭐 예전부터 엄마들이 그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도 똑같더라고요. 저나 엄마들이나. 오늘은 인터넷 육아 모임에서 알게 된 엄마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지하철 안. 보통 때 같으면 말을 걸어오는 어르신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뭐 이제 엄마 어디 갔냐.
뭐 하는데 아빠가 애기 안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이렇게 나들이 가면 애기 엄마들하고 이렇게 해서 나들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철호 씨를 편하게 맞아주는 곳, 상큼한 나들이라는 인터넷 육아 모임입니다. 모임의 회장인 다빈 아빠 영철 씨를 처음 만난 곳도 여기입니다. 영철 씨 역시 요즘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일이 또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로부터 비롯된 생명체를 정말 이렇게 키운다는 것,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 일인가 이런 걸 좀 느꼈고, 우리 사회에서 아기 키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키워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호받고 더 존중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00여 명의 회원 중 영철 씨와 철호 씨를 빼곤 모두 엄마들입니다. 이 엄마들의 세계에 끼어들기가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애들이 딱 물었을 때만 이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라 그럴까, 딱 처음에 모여왔을 때 왜 남자가 뭐야? 왜냐면 딱 받아들이는 게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남자가 뭘 알겠어, 얼마나 알겠어. 그리고 할 일 없이 진짜 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여자 못지않게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여자들이 육아하는 것보다도 더 뭐랄까 세심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남자들이 키우는 게 더 쉬워 보이기도 해요. 엄마가 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를 봐주더라고요. 뭐 저도 다빈 아빠처럼 집에서 우연히 보고 있는데, 엄마들의 바람대로 오늘 아빠가 한 명 더 합세했습니다. 직장이 좀 회사가 망해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키우게 됐어요. 직장 생활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힘든데 그것보다 보람은 훨씬 있어요. 훨씬 보람 있고 기쁘고. 이영이 아빠? 고참인 철호 씨에 비해 용호 씨는 고작 3개월 경력. 여기선 초보 아빠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능력, 아빠의 사랑을 깨닫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네, 몰실감 접종입니다. 저장팩 필요하신 분, 파우더 필요하신 분. 힘들지만 그리고 외롭지만 날마다 말로 다 못할 행복을 주는 시윤이가 있고, 이 낯선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아빠의 웃음소리가 더욱 우렁찹니다. 우는 하연이를 애써 달래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방에 있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영란 씨는 이제 젖을 주고 아빠와 하연이만 남겨둔 채 도서관에 가야 합니다. 출산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요즘 전업을 준비 중입니다. 하루 10시간씩 공부를 하고 오는 아내를 위해 종행 씨가 육아휴직을 한 지는 2달째. 종행 씨는 벌써 2시간째 하연이를 바닥에 내려놓질 못합니다. 처음에 아기가 울길래 무작정 업어버릇한 건데 아직 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늘 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 저는 젖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인터넷 뉴스 기자였던 종행 씨는 예전엔 하연이가 어떻게 크는지, 아내가 어떻게 하연이를 키우는지 몰랐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시간도 몸도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아빠는 잠깐도 하연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데 스킨십 같은 것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랬는데, 이제 앵기기도 하고 와서 안기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뽀뽀도 그냥 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눈빛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기뻐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오늘은 하연이 돌잔치 하는 날. 주인공 하연이를 떡 차지하고 앉은 건 현재 하연이와 제일 친한
아빠입니다. 형부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들이 아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낯선 길에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종행 씨는 세상의 벽을 두드리는 중입니다.